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강모터스입니다. 오늘 선보일 차량은요, 폭스바겐의 가네 승우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수공 생산을 이루고 있는 몇 안 됐던 차량, 어떻게 보면 유일했던 차량이라고 해도 무방한 페이튼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나왔던 차량인데요. 200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어떻게 보면 조금 짧은 생을 가지고 있었던 차량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아우디 A8이나 벤츠 S클래스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나름 이 폭스바겐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전장은 조금씩 후에 이 측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전면부부터 위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보통 국산 차들보다 수입 차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게 많냐고요? 이 안쪽에 이제 열에 의해서 안쪽에 살짝 이렇게 얼룩이 남는 건데요. 벤츠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이드마크죠. 염소 모양처럼, 염소 뿔처럼 조금 하얗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친구는 낮게 깔리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겉에서 복원을 한다고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쪽에 플라스틱이 이제 열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라이트를 켰을 때 이 조사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사용하시기에는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데일라이트도 굉장히 밑에 쪽으로 들어가 있고, 메인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밝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딱히 이런 현상들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겉면이 살짝 흐릿해 보이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신다면 복원도 가능한데요. 복원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깔끔하고 선명한 화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이 안에 있는 얼룩은 제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쪽을 연마할 수는 없으니까요. 위쪽으로 살짝 보시면 스크래치가 있는데요. 위쪽에 살짝 보니 쪽에 살짝 스크래치들이 있는데요. 카메라에 보이시는 정도예요. 굉장히 미세한 편이어서 아마 화면상엔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이 정도의 스크래치가 두세 군데 정도에 보니까 앞 휀더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휀더가 보통은 여기서부터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친구는 휀더가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는 바람에 사실상은 보닛의 흠집이 더 가깝지만 이 휀더에도 같이 흠집이 남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보닛이 워낙 안쪽으로 치우치고 휀더가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요. 앞쪽에 유리도 같이 함께 보실 텐데요. 앞쪽 유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화면상에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돌팀 흔적이 조금 다소 보이긴 해요. 심하게 돌팀 흔적이 생겼다라던가 크게 찍혀 있는 부분은 없는데, 운전석 쪽 위주로 살짝 작지만 돌팀 흔적이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교환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쪽 썬팅도 지금 조금 짙은 편이어 손 윤곽 정도는 보일 것 같은데 많이 자세하게 보일 것 같진 않아요. 운전하시기에는 불편한 정도는 아니어서 딱 좋게 편하게 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여기 살짝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사제로 장착을 해놓으셨습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실내에 들어가서 작동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금호 솔로스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가장자리 쪽에만 스크래치가 살짝 한 뼘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거의 90%, 85% 이상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게 또 왜 그런 거 하면, 이 해당 페이튼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 대표님이 직접 타셨대요. 왜냐면은 자주 파는 차량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유심히 꼼꼼하게 또 정비를 하고 차량을 판매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중고차 사가지고 꼭 한두 달 안에 고장나는 차량들 있죠. 그래서 이 차량은 3개월 동안 꼼꼼하게 대표님이 직접 출퇴근하고 타시면서 기본 경정비뿐만 아니라 예방정비 그리고 각종 소모품까지 교체해 가시면서 꼼꼼하게 관리하신 차량이에요. 아마 구매해 가시는 분들은 흔히 말해서 땡 잡으신 거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거의 그냥 땡 잡은 거죠. 이 페이트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 자체에서 가장 고급 세단, 대형 세단으로 만들었던 모델인데요. 그래서 길이만 놓고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깁니다. 폭스바겐 하면 기억나는 차가 뭐예요? 그쵸? 비틀처럼 보통 작은 차량들을 많이 기억을 하시잖아요. 왜냐면은 그거 말고 기억나는 게 뭐 파사트나 골프나 대부분 조금 작은 차량들이 위주로 유명했지 큰 차들이 엄청 유명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투아렉이나 페이트는 고급 라인, 그것도 굉장히 대형 라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숏바디입니다. 숏바디와 롱바디 두 개가 출시가 됐는데, 롱바디가 5200, 5m 20,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5000, 딱 5m 정도 나오는데요. G80보다 조금 더 크지만 G90보다 조금 더 작은 그 중간에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산차로 비교해 본다면 K9 정도 되는 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조금 커가지고 솔직히 이거를 뭐 엄청 커요라고 뭐 말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그 친구도 거의 이 5000에 이 유사한 값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냥 딱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이 다음
업그레이드된 모델 같은 건 조금 더 많이 크긴 하지만요. 지금 앞에서부터 뒤쪽까지 같이 볼 텐데 전체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길이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흠집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아까 보닛에 있던 것도 굉장히 미세했다시피 지금 측면에도 보셔도 흠집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 게 태강모터스 대표님이 너무 꼼꼼하시고 예민하셔가지고 흠집이 많다거나 하는 거를 보시지 못하시거든요. 지금 유일하게 흠집을 찾는다면 이 도어 날 쪽에 있는 미세한 까짐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어서 크게 신경 쓸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도어 핸들 메인 라인에 잡혀 있다 보니까 거실리시다면 요거는 제가 붓터치해서 출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지만 붓터치해서 꼼꼼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안쪽 운전석 쪽에 있는 시트 컨디션 볼게요. 지금 운전석 시트 쪽을 보고 계시는데요. 가장 많이 생기는 주름 허벅지 측면에만 살짝 이렇게 보이시나요? 살짝만 주름이 잡혀 있고요. 그 이외에 보면은 큰 터짐이나 그런 건 없어요. 보통 여기 제일 많이 터지잖아요. 터짐이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애초에 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막 터짐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도 보시면 이 페이튼이 굉장히 고가의 라인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메모리 시트나 기타 옵션들 당연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진짜 수입차 중에서 거의 안 들어가 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페이튼 말고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차 중에 아마 없을 거다 하는 옵션이 있는데 도어 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뭐게요? 송풍구. 그죠, 송풍구인데 여기 온오프 버튼이 있어요. 보통은 여기에 송풍구가 없고 보통은 A필러 앞쪽에 따로 송풍구가 들어가 있어서 공기의 흐름을 타게끔 되어가 있는데요. 요거의 용도가 뭘까요? 여기 왜 있을까요? 김 끼지 말라고? 맞아요. 창문에 김이 서리게 되면은 안 보이다 보니까 안전상의 사이드미러를 보기 위해서 여기서 직접적으로 공기를 쐬줘요.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김서리를 제거할 수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버튼으로 따로 작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요게 없이 그냥 에어컨에 연동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요거 굉장히 아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폭스바겐 중에서 페이튼 같은 경우는 여기도 알 수 있다시피 4모션 4륜 차량인데요. 페이튼 같은 경우에는 전 차종 모두 다 4륜으로 나왔던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트렁크를 한번 볼게요. 갑자기 키가 생겼죠? 해당 차량은 전동 트렁크로 들어가 있는데요. 외부에는 버튼이 따로 나와 있지 않고 키로 오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안쪽의 흠집인데요. 안쪽에 있는 그물망이라던가 네트망, 그 이외에 주변에 있는 직물 쪽 매트를 보시더라도 큰 흠집이나 이염, 곰팡이 흔적은 전혀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같은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차 혹은 침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 젖은 곳이 없을까 걱정하실 텐데요. 지금 보이시는 그대로입니다. 젖어 있거나 곰팡이 핀 흔적 전혀 없으니까 중고차 살 때 하얗게 꽃 피는 적이 있는지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가 앞, 뒤가 다른데요. 그렇다고 해서 트레이드가 남아있는 양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르진 않습니다. 앞쪽은 금호 타이어의 솔로스, 뒤쪽은 금호 타이어의 마제스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수석 쪽도 측면도 보시면 큰 흠집은 아마 확인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요것도 제가 장단컨대 아마 카메라에 잡히진 않겠지만 사이드밀 하단 쪽에 미세하지만 스크래치 흔적이 있습니다. 아마 추정컨대 조금 작은 좁은 이 숲길을 지나가다가 이 나뭇가지에 치신 것 같은 한 뼘 정도 되는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으니까 요 정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흔적은 지금 총 2군데, 보닛 왼쪽 그리고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하단 쪽 이 2군데가 있습니다. 영상에는 안 담길 정도로 굉장히 미세한 정도이기 때문에 구매하실 예정이거나 탁송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대표님께 사진 한번 받아보신 다음에 요 정도 흠집이라면 내가 괜찮겠다 판단해보시고 탁송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형 세단, 아무리 숏바디라고 해도 대형 페이튼이니까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2열 공간 바로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보다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 여기서 두드러질 것 같아요. 바로 이 후석인데요. 솔직히 G80 같은 건 대형 세단이긴 하지만 후석이 그리 많이 넓은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운전석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60 중반 정도, 한 177, 176 정도 되는 평균 키에 맞춰서 지금 시트를 맞춰놓은 상태인데 앞에 레그룸이 3개 정도 하고도 남는 정도로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또 줄자 엄청 좋아하거든요. 줄자로 재보면 쪽 엉덩이 가장 안쪽부터 앞쪽까지 지금 보시면 31cm가 나옵니다. 지금 아마 각도상으로 아마 확인이 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수평이 맞겠죠? 31cm 정도라는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다리가 많이 기신 분들도 편하게 탑승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장점이 헤드룸도 꽤나 여유롭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대형 세단이라고 느꼈던 게 지금 이 도어 포켓 앞쪽에 보시면 버튼이 누르면 시가잭이 별도로 나옵니다. 보통 가운데에서 시가잭을 연결해서 양쪽에 나눠 써야 되는데 이 친구는 좌우로 시가잭이 나눠져 있고요. 안쪽에는 뭐 따로 사용하신 흔적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사이드 선쉐이드도 이 나간 부분 없죠. 이 선쉐이드가 들어가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연식이 조금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 끝에가 올이 조금씩 풀린다거나 아니면은 힘이 한쪽으로 쏠려서 잘 안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쏠린 거 없이 한쪽으로 잘 나오고 있죠. 뒤쪽에서도 도어 락 버튼을 모두 다 이렇게 따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도 모두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주요 옵션이 앞쪽에 다 나와 있다 보니까 암레스트 쪽에는 주요 옵션은 없고 이렇게 폭스바겐 상징 컵홀더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사용을 하셨던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그 위쪽을 여시면 구급 키트가 이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수입차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구급 키트죠. 근데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몰라서 조금 처분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은데 이 친구는 애초에 여기다 놓으라고 딱 모양도 맞춰져 있어서 아마 넣고 그냥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 시트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시는 부분이 조수석 쪽인데요. 엉덩이 가장 받치는 부분, 이 친구가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상석 위주로 가장 많이 앉는데요. 상석 쪽에 보시면 주름이 거의 안 잡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운전석 위주로만 사용하셨던 것 같고요. 카시트의 흔적이라던가 기타 이물감 같은 것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뒤쪽은 간단하게 이 정도만 살펴보고요. 운전석 쪽으로 넣어볼게요. 자, 페이튼 차량에 1년이 지금 넘어왔는데요. 아마 이 우드그레인이 가장 눈에 띄실 것 같아요.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우드그레인이 약간 부의 상징 같은 거였으니까요. 이 페이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이 아니라 해외에서만 생산이 돼서 들어오는데 굉장히 놀라운 거는 수공으로만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말은 즉 수공업이라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처음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간의 수공업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직접 전문가들이 수공으로 할 만큼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그런 폭스바겐의 상징 같은 차량이었는데 인기가 없었지만요. 일단 핸들이 굉장히 큰 게 특징이에요. 보통은 BMW 같은 건 좀 작죠.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큰 핸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친구는 통으로 아래쪽에 하나만 들어가 있고 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드그레인이 없어서 장점은 핸들 쪽도 보시면은 위쪽이나 측면 쪽이나 이 버튼, 메인 버튼들도 그렇고 사이드 측면 쪽도 보시면 데미지 흔적은 거의 없어요. 뭐 반지나 팔찌에 대한 데미지 전혀 보이진 않아서 핸들만큼은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친구가 핸들이 깨끗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주행거리가 짧은 게 아니거든요. 무려 23만 7천 킬로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웬만큼 달렸다 할 수 있는 차량인데 아까 외관도 같이 보고 2열도 같이 보고 운전석 시트 같이 봤잖아요. 근데 사용감이 진짜 적어요. 이게 약간 전차저분의 운전 습관, 그러니까 앉는 습관이나 운전 습관 그리고 이 풍채에 따라서도 이 가죽의 데미지 소모되는 게 조금 다른데 이 차주분은 조금 조심조심 타시는 왠지 날씬하신 분이셨던 걸로 조금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버튼 타입은 아니고요. 키를 넣어서 돌리는 타입입니다. 이거 차키 감독님 차키랑 되게 닮았다. 이게 전신이었나 보다. 딱 마크 라인. 아, 그런가 보다. 이게 폭스바겐 차키고요. 저희 감독님이 커맨더 차키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4대 차키로 만들어진 건데 아마 이 차키를 전신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 전신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친구 D1 플랫폼 사용을 했는데요. 폭스바겐 아우디에서 처음 만들어 놓았던 그 플랫폼에서 그 친구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가볍게 만들었다면 이 친구는 알루미늄이 아니라 강철을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안전성, 단단함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와, 매니저님 방금 환풍구 열린 거, 그 에어컨 열린 거 보셨어요? 처음 봤어요. 아, 진짜? 한 번 더 보여드려? 와, 근데 진짜 멋있다. 이 아우디도 그렇고 안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디스플레이를 좋아하듯이 이 친구는 조금 히든을 좋아하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맞아. 에어컨 송풍구로 생각을 못했네. 디자인 왜 이렇게 꽉 찼나 싶었는데. 이게 왜 없지? 라고 생각이 드셨군요. 이렇게 보시면 위로 열리면서 이렇게 송풍구가 나옵니다. 간혹 이 송풍구가 디자인을 조금 해칠 때가 있잖아요. 이 친구는 그거에 있어서 완벽하게 디자인에 신경을 쓴 거죠. 보통은 이 송풍구 때문에 디자인이 아쉬웠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 친구는 그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해결을 해주는 거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에어컨이나 히터를 계절적으로만 쓰기 때문에 여름 아니면 겨울에만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봄, 가을에는 닫아놓고 깔끔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안쪽으로 먼지가 유입이 훨씬 더 덜 되니까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디스플레이가 확실히 예전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아마 요거를 많이 편하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앞쪽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예전 모델의 심지어 수입산이다 보니까 그냥 사용을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정신건강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사용을 못 하신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별도로 뭐 희망하시면 업데이트는 가능하시겠지만 굉장히 업데이트가 힘들고 금액이 꽤나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후방 카메라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후방 카메라가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요. 조금 뿌연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선명하진 않지만 차량이나 사람, 물건 정도는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시스트 라인과 가이드 라인까지 두 가지 라인으로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앞쪽에 보시면 되게 굉장히 신기한 게 전동 접이가 앞쪽에 버튼이 빠져 있어요. 아마 이 대칭 모드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찌까찌까 전동 미러, 이게 딱 대칭에 맞춰져 있거든요.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가 있고요. 전자 에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썬루프도 완벽한 개방이 됩니다. 보통은 요만큼 살짝 레일이 남아있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답답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 친구는 뒤쪽 개폐구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열려서 훨씬 더 넓은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앞쪽에 보시면 사제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아마 편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A필러 쪽에 하나, 둘, 세 개 정도 되는 스모킹 데미지가 있습니다. 차 내에서 흡연 냄새가 심하게 난다거나 하진 않았지만 데미지가 살짝 있으니까 이 점만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심하게 직물이 타고 들어가진 않았지만 데미지만 확인이 됐습니다. 페이튼 같은 경우에는 4.2, 굉장히 고배기량 차량과 3.0 두 가지 모델로 나와 있는데요. 바디가 강철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게감이 많이 나가서 연비면에 저는 조금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4.2라고 하면요. 하지만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 숏바디로 3.0 디젤 모델이어서 조금 더 연비면에서는 걱정을 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공인연비상 9.9 정도 나온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아마 시내 주행을 하신다면 9, 8점 후반 정도 나올 것 같고, 고속 주행하시면 1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대형 세단인데 경유다, 그리고 다륜이어서 눈길, 빗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포인트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 대표님 직접 타시면서 점검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시면서 교체한 내용은 DPF 클리닝, 그다음에 등속 조인트 교체, 활대 링크 교체, 로암 교체, 그리고 디스크 판넬 연마까지 진행을 하셨고요. 엔진 오일, 미션 오일, 파워 오일까지도 모두 다 교체를 하셨다고 합니다. 해당 작업들을 같이 하면서 이 예방 점검, 경정비까지 모두 다 마친 차량이니까 당분간 차 사서 돈 안 들어가나요? 네, 이 차량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강모터스는 3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3일간 타보시면서 고속주행, 저속주행, 코너링도 한번 해보시고요. 카센터 방문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이 실제로 교체가 되어 있는지, 앞으로 이 차를 타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지 미리 감안하시고 구매하신다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폭스바겐 페이튼 차량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또 궁금하실 다른 차량, 아까 조금 전에 비교해 드렸던 제네시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네시스 차량으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자,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게 있는데요. 바로 태강모터스의 특별한 혜택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요거를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죠. 따란! 흔히들 요즘 많이 보셨죠? 바로 연무기입니다. 연무기의 기능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탈취도 될 수도 있고 소독도 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가진 연무기입니다. 절대 연무기를 파는 건 아니고요. 태강모터스에서는 이 연무기를 모든 차량에 다 직접 뿌리신다고 합니다. 보통 방향제만 놓고 냄새를 숨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차 깊숙이 이 안쪽에 있는 데까지의 냄새까지는 모두 다 숨길 수는 없죠. 하지만 이 연무기를 차 안에 뿌림으로써 이 에어컨 라인까지 모두 다 냄새를 싹 잡아주는 겁니다. 그 녀석, 곰팡이들 녀석 말이에요. 오직 태강모터스에서 해드린 혜택이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모든 차량은 이렇게 연무 작업을 마친 후에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차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요. 물론 매입조차 하지 않겠지만 차량에서 냄새가 나요, 곰팡이 냄새 나요 하시는 일은 전혀 없으실 겁니다. 쏘세요! 이렇게 직접 연무까지 해서 보내드립니다.